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앰프의 핫 바이어스와 콜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앰프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동영상 두 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단 바이어스에 대한 그 역할과 앰프 동작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2부에서는 실제로 바이어스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진공관 앰프를 밤에 이렇게 보면은 진공관들이 히터에 이렇게 빨갛게 열이 나고,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더 선명하게 외곽에 파란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파란색은 진공관 안에 있는 공기가 그 날아가는 전자와 충돌해서 플라즈마화 되면서 발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관이지만은 실제로 완벽한 진공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의 공기가 안에 존재하는 상태이죠. 지금 사진은 이제 왼쪽 게 6L6 G시관이고요. 4개. 그리고 요거는 KT88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초단 증폭에다가 요 EL84 푸시풀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EL34관으로 뭐 모두 다 대표적인 오디오 관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네, 지금 이 앰프는 KT88인데 보통의 진공관 앰프들이 이렇게 출력관이 총 4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푸시풀 앰프이고요. 이쪽이 이제 왼쪽 채널, 이쪽이 오른쪽 채널. 그리고 이 두 개가 푸시풀로 서로 위상 반전 신호를 영입해서 같은 시간대에 상반되는 소리 신호를 증폭을 해서 에너지를 합산해서 더 큰 출력을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건 이제 다른 진공관인데, 이 진공관에 보시면, 요거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안쪽에 플레이트, 바깥에 있는 이 플레이트가 약간 빨간색으로 된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열 폭주라는 현상인데, 진공관이 내는 에너지를 출력이라고 하면 보통 와트로 표시를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플레이트 손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트에 직류가 공급이 되는데 이 플레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열로 발산돼서 없어지냐에 따라서 그 출력관이 내는 소리의 와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플레이트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플레이트 손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어서 그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진공관이 이제 오버히팅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안쪽이 지금 빨갛게 됐고요. 이 부분도 좀 빨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영어로는 이제 레드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진공관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요것도 지금 안쪽에 이렇고 얘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마 이 정도 상태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쓰면은 이 진공관 안에 있는 연결 단자들이 다 녹아가지고 붕괴되기 때문에 금방 앰프가 고장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더 정확하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 보시면 히터와 더 가까운 쪽에서 전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더 빨개지고요. 약간 멀리 있는 쪽은 그나마 색깔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 진공관들이 이런 레드 플레이팅 현상은 진공관의 열 폭주라고도 하고 플레이트 손실이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바이어스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건 진공관의 그 작동 범위를 조절하는 조절 장치 같은 건데요.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앰프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이오스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열 폭주가 없어도 평소에 바이오스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으면요, 좌우 밸런스나 혹은 푸시풀 앰프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진공 출력관끼리 짝이 안 맞으면, 바이오스의 폭이 안 맞으면 소리가 다 이상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기 앰프의 바이오스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바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손실이라는 거는 플레이트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은 출력을 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그 플레이트가 빨갛게 되는 건 히트에서 너무 많은 전자들이 플레이트로 오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받아들이는 전자의 양이 한계치를 넘어서 빨개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나타내는 플레이트의 손실은 두 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그 플레이트에 건너오는 전자의 양, 즉 전류죠. 전류고, 두 번째는 플레이트에 걸려 있는 직류의 전압입니다. 이 직류의 전압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자들이 인력에 의해 끌려오기 때문에요. 플레이트의 전압과 그리고 전류, 이 두 가지를 곱하면 그게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에서 세로축이 미리암페어, 즉 전류의 양이죠. 요 전류가 0에서 200mA까지 범위에 요게 지금 바이어스 부분이고요. 요 소리 신호가 좌우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V, 2V씩 움직이면 요 바이어스를 지금 마이너스 한 15V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신호를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미리암페어 범위 내에서 이 소리 신호가 증폭이 돼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작동 범위 딱 중앙에 바이어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 끝단이 뭐 컷오프에 걸리거나 세츄레이션에 넘어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바이어스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일단 모든 출력관들은 포화 캐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치죠. 여기 보면 요 그래프에서 보면 이 진공관은 포화도가 20W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이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컷오프는 바이어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자들이 하나도 못 올라가게 아예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잠궈서 전자가 못 움직이는 걸 컷오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0W가 되는 것이죠. 이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30이 되면 너무 강하게 그 그리드가 전자 마이너스를 반발을 시켜가지고 전자들이 하나도 못 올라가는 플레이트로, 그게 이제 마이너스 30V가 되고요. 포화도라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전자가 플레이트로 다 가면서 풀 캐파로 진공관이 작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바이어스가 제로일 때이고요. 그때 흐를 수 있는 최고의 전자량은 200mA입니다. 이때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출력관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는 건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고 이미 오래 그렇게 놔두면 빨갛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디오 앰프에 사용되는 진공관들은 이 빨갛게 되는 열 폭주와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는 컷오프, 이 중간에 딱 넣어가지고요. 이 범위에서 이 양쪽 끝을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 신호가 움직일 때 그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이제 A급 증폭에 해당됩니다. 그 소리 신호가 없는 제로일 때도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5V로 걸어서 이 부분에 됐을 때 100mA의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리 신호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태, 그리고 이 암페어의 변동을 전압으로 바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증폭을 하죠, 진공관들이요.
이 진공관 작동에 대한 좀 더 디테일은 진공관의 작동 원리와 바이어스라는 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40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앰프는 정상적인 바이어스가 A급 작동을 할 때는 12W가 진공관이 작동할 때가 가장 좋고, 이 12W는 바로 플레이트의 전류가 100mAh일 때, 그리고 그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전압을 곱해가지고 12W가 나오는 그 바이어스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핫 바이어스나 콜드 바이어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핫 바이어스는 뭐고 콜드 바이어스는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핫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를 지금 한 마이너스 5 정도에 걸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건 15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5로 이 바이어스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더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걸리는 이 마이너스 5에 여기를 축으로 해서 소리 신호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 소리 신호가 들어가는 전압의 폭이 마이너스 5 바이어스 플러스 1, 2볼트, 마이너스 1, 2볼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15로 걸면은 바이어스를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 소리가 투입되는 범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바이어스가. 지금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 신호가 2볼트씩 변한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3볼트, 최소 마이너스 7볼트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소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되게 크게 그려놨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이 세츄레이션과 컷오프에 보면 이 상당히 상당 부분에 만나게 되고 소리 신호가 이렇게 타게 돼서 소리 신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바이어스는 지금 여기 보면 그 진공관의 전류가 이미 170mA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이 30mA면 더 올라가면 이미 포화도죠. 열폭주 상태에 다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바이어스를 걸면 이 진공관은 평소에도 너무 과열돼 있고, 소리 신호가 조금만 더 높은 게 나오면 이 세츄레이션을 계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클리핑이 걸려서 윗부분이 증폭이 되지 않고요. 이미 한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진공관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보통 진공관은 10,000시간에서 20,000시간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1,000시간밖에 사용 못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클리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소리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진공관은 가장 적당한 출력이 12W였는데 아까는 지금 18W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게 이제 핫 바이어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어스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콜드 바이어스는 이 정상적인 바이어스보다 더 낮게, 그래서 지금 바이어스를 지금 원래 마이너스 15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5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신호가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소리 신호의 마이너스 부분이 들어올 때는 너무 바이어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컷오프 상태에도 넘어가게 되죠. 컷오프는 전류가 하나도 안 통하기 때문에 진공관이 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이 역시 증폭이 안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날아가서 아래쪽으로 다리가 뭉개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리가 날아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콜드 바이어스고, 이 바이어스는 밤에 보면은 진공관이 그렇게 환하게 빛도 잘 안 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작동이 되고요. 이 진공관의 보통 출력이 12W인데 이건 4W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관의 수명은 되게 좋겠지만 소리가 제대로 증폭되지 않고 매우 가늘고 좀 아주 가난한 소리가 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것도 콜드 바이어스를 정상적인 바이어스로 올려줘야 되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핫 바이어스, 콜드 바이어스는 전형적으로 이런 상태이고요. 12W의 정상적인 출력을 내야 되는 진공관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높게 18W로 세팅이 되어 있거나 4W로 낮게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바이어스가 내 앰프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가, 또 만일에 비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요거는 푸시풀 앰프의 한쪽 채널입니다. 여기 6L6 출력관, 요 6L6 전류관이 있는데,
지금 V4 이 부분은 쿨 낮게 돼 있고 V5는 핫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은요, 요 플레이트 3번 플레이트에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V4, V5가 요 백큐um 튜브 4, 백큐um 튜브 5가 지금 쿨 상태냐 핫 상태냐를 측정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플레이트에 걸리는 직류 전압이 얼마냐. 여기 415V로 측정이 됐고요. 여기 오른쪽 것도 보면 415V로 좀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 투입되는 요게 이제 전원 트랜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동하게끔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놔서 요 부분에서 나오는 반파 정류된 직류는 마이너스만 나와요. 플러스는 안 나와요. 왜냐면 플러스는 이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51.8V의 바이어스 전압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C 전원, 고정 바이어스이고요. 자기 바이어스는 아니고요. 보통 바이어스 전원을 C 전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C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은 이 바이어스의 전압을 조종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을 만져서 이 바이어스의 범위를 조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해보면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41V로 돼 있어가지고 1로에서 들어가고 1로에서 나눠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리드에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도 동일하고 들어가는 바이어스도 동일하고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플레이트의 손실은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인데요. 여기서 전류를 재봐야 돼요. 이 캐소드에서 플레이트에 날아가는 전류를 재보니까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출력가는 마이너스 35mA 직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56mA 직류가 흐르는 거죠. 즉 전류의 양이 2배 차이가 나가지고 얘는 플레이트 손실이라는 게 와트를 나타내는 건데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35mA 곱하기 415이고 요거는 415 곱하기 56mA라서 얘가 거의 2배 정도 와트가 높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가 핫한 거고 얘가 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프에서 진공관의 출력 정도를 확인하는 바이어스 확인은 먼저 플레이트의 전압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흐르는 직류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바이어스를 따로따로 조정을 해서 뭐 낮추거나 높여주거나 앞단처럼요. 이렇게 높은 걸 내리고 낮은 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 비정상적인 작동을 이 출력이 상해한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전압은 동일하고 들어가는 바이어스도 동일한데 이게 콜드하고 핫이한 이유는 여기 걸려 있는 직류 전류가 35mA, 여기는 56mA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출력관의 와트라는 것은 플레이트 손실이라고 다른 말할 수 있는데 이 와트는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의 양을 서로 곱했을 때 그게 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V4 요 부분의 그 출력관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미리암페어 35인데요. 35mA는 암페어로 0.035가 되죠. 0.035 곱하기 415V 하면은 이게 14.5W가 됩니다. 지금 위에 거는 14.5W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V5는 여기 56이니까 0.056A 곱하기 415 해가지고 23.2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W, 24W 거의 10W 정도가 차이 나게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푸시풀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윗단이 푸시를 하고 이 아랫단이 풀로 해서 같은 신호를 상반에서 동시에 이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미는 힘은 14W고 당기는 힘이 23W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엄청난 왜곡이겠죠. 근데 사람이 귀로 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앰프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이어스는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요. 좀 요 앰프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소리에 결합이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러면 이 바이어스 앰프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예, V4, V5 출력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수정 바이어스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어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진공관 출력이 플레이트 손실이고 그건 와트로 표시되는데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고 그래서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을 먼저 이거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 먼저 뭐 테스트기에 전류를 놓고 측정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라인의 요 부분을 용접을 떼 가지고요. 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테스트기를 넣어서 중간에 걸면은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하려면 이 뗐다가 붙였다가 하기 때문에 앰프에 손을 대야 돼서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옴의 법칙을 사용하는 건데요. I는 V분의 R이잖아요. R분의 V잖아요. I는 옴의 법칙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싶은 전류는 전압과 저항을 알면은 저항분의 전압이 전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떼어갖고 전류계를 넣어갖고 측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미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압은 알고 있으니까 측정을 해서 저항만 확인하면 이 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어스 측정은 전류계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과 전압만 확인해서 전류를 계산을 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제 요거는 뭐 전압 측정은 요 3번의 핀 여기와 요 428V 요 접지 있죠. 요 부분에 마이너스 테스트기를 걸고 플러스 테스트기를 이 출력관의 3번 핀에 걸면은 그래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면 앰프를 키고요. 그러면 이제 측정이 420V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을 하는 건 이 플레이트가 가지는 저항 값인데 요것도 요 3번 핀의 연결을 플러스로 하고 접지에 마이너스를 건 상태에서 앰프를 끄고요. 저항 측정을 저항으로 바꿔서 측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몇 300W, 300ohm이나 350ohm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항이요. 그 저항은 여기서부터 접지까지 흐르는 왜냐면 이 접지가 캐소드가 접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와 캐소드 간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플레이트 3번과 캐소드의 8번이 결국 접지로 붙기 때문에 보통 저항은 출력관의 3번 핀과 요 접지 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테스트기로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면 저항이 잡히고요. 전압은 여기와 여기 상태 그대로 놔두고 앰프를 킨 다음에 직류 전압을 재면 여기 걸리는 게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를 구하고 여기 있는 R을 구해서 저항 나누기 저항분의 전압을 해서 직류 전류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를 곱하면 출력간의 와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와트가 계산됐으면 각 출력간에 적정 출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L6은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5W가 적정이다 하면 그게 되게끔 이 바이어스 값을 조정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밸브별로 가변 저항이 있어서 이 부분의 바이어스를 조정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41로 돼 있고 아랫게 너무 가열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6으로 바이어스를 더 마이너스 쪽으로 당겨 가지고요. 지금 흐르는 전류의 양을 낮췄죠. 요 35mA로요. 아까는 요게 56mA였는데 요거는 아까 31mA였나요? 요거 약간 올려서 35mA여서 얘는 좀 웜업 되고 얘는 콜드 다운 해가지고 둘이 지금 동일하게 같은 전압, 같은 전류가 돼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똑같은 와트로 작동을 하는 밸런스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조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앰프를 열어가지고 플레이트의 전압과 플레이트와 캐소드 접지 간의 저항을 확인해서 와트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 전압은 두 개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력에서 오는 건 동일한 라인을 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전류가 다른데 흐르는 전류가 이 전류가 다른 이유는 이 진공관별로 동일한 616을 샀지만 이 캐소드와 제작을 할 때 플레이트 간의 그 간격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멀거나 가깝거나 해서 내부 저항의 값이 진공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진공관은 지금 저항값이 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라서 V는 동일한데 R 값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죠. 이 진공관의 내부 저항이 약해지면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 진공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부 저항값이 달라서 똑같은 6L6을 장착을 했지만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바이어스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이어스의 수정의 핵심이죠. 네. 우리가 근데 앰프에서 사용하는 바이어스는요, 딱 두 가지인데 고정 바이어스하고 자기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 자기 바이어스는 뭐 자가 바이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음극 바이어스 혹은 캐소드 바이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기 바이어스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겠죠. 이 고정 바이어스의 반대이기 때문에. 고정 바이어스라는 건 바이어스가 변하지 않는 거라서 아까 앞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바이어스를 외부에서 마이너스 볼트로 정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급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변 저항을 한번 고정을 해놓으면 바이어스가 변하지 않는 거죠. 진공관의 상태가 뭐든지 간에 뭐 마이너스 50으로 맞춰놓으면 계속 마이너스 50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캐소드 바이어스, 자기 바이어스라는 것은 이 바이어스 전압을 보내는 C 전원이 없어요. 회로에서. 반대로 이 출력관에 보면 이 캐소드 아랫부분에 이 저항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패스가 있고 요 부분이 자기 바이어스는 반드시 있습니다. 픽스 고정 바이어스는 지금 캐소드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전류가 이렇게 접지돼서 흐르러 나가는 것이고요. 자기 바이어스는 이 캐소드 핀의 아랫부분에 저항과 바이패스 컨덴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이거는 자기 바이어스고 요거는 고정 바이어스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정 바이어스는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만들어서 투입을 해주는 거고 별것 없는데 이 캐소드 바이어스 자기 바이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이 바이어스라는 건 캐소드와 그리드 간의 전압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전압 차이가 클수록 바이어스가 커서 이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고요. 너무 심해지면 아예 잠겨버리는 컷오프 상태에 가고 이 캐소드와 그리드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풀로 다 오픈되는 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라 열 폭주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압의 차이를 어떻게 자기 바이어스 조정을 하냐면 이 그리드를 접지와 연결을 하면 이 접지는 0볼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드는 0볼트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이 캐소드에 뭐 플러스 10이나 플러스 20이나 이렇게 걸리면 0과 플러스 20이면 차이가 20볼트니까 바이어스가 20볼트가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바이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소드는 어떻게 전압을 만드냐면은 요 플레이트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접지로 가는데요. 요 부분에 저항을 달면은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막아서면서 이 양 끝단에 저항의 상하 끝단에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즉 저항이 없으면 전압이 측정이 안 되는데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언제나 첫 단과 뒷단에는 다른 전압이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저항을 넣으면 보통 요 위쪽과 아래쪽에 전압의 차이를 재보면 뭐 10볼트, 20볼트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캐소드에 똑같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0볼트의 그리드와 예를 들어서 20볼트가 걸렸다. 전압 강화가. 그럼 그 20볼트가 걸려서 바이어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패스는 여기 캐소드의 저항이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막죠. 그래서 특정 시그널에서 이 저항이 마치 네거티브 피드백, 즉 캐소드 진공관의 작동을 자꾸 붙잡고 약하게 만드는 약간 변비가 걸려 있는 상태처럼 만들게 돼요. 이 저항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좀 더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는 것이 이제 바이패스 저항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그 고정 저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가 외부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보통
들어오고 이 부분에 이제 양쪽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있어서 고정 바이어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는 앰프들은 고정 바이어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밖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이런 조정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조정 장치를 넣어가지고 좌우에 바이어스를 그 외부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요 와트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는데 자기 바이어스 앰프하고 고정 바이어스 중에 이 부분이 조정하는 게 없고 앰프의 바닥을 열어서 직접 자기가 측정을 한 다음에 이 가변 저항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2부 동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